수지로형 기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게 저희 교재가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정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그다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공무원 책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필요하면은 필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판서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뭐 서술형 같은, 그러니까 꼭 이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안 하고 그냥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노트 정리를 하시고 자기만의 조금 노하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수지로형의 기초 부분에서 기초 계량단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미터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센티미터라든지 뭐 미터라든지 킬로미터라든지 이런 길이 단위 같은 거 앞에 키로라는 접두어가 붙거나 아니면 센티라는 접두어가 붙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뭐 그람이라고 하더라도 미리그람, 마이크로그람, 나노그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라든지 나노라는 접두어가 붙음으로써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계량의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단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계량의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초 계량 단위라는 표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일단은 1을 기준으로 해서 대시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센티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밀리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센티와 밀리와 마이크로와 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질, 대기 할 거 없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접두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체크해 놓으시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다지 이렇게 뭐 기초 계량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다, 뭐 나노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5승은 펜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아토라고 부르는 어떤 단위환산 인자도 있대요. 그 다음에 반대로 10의 1승 보시면 데카라는 게 있고요. 10의 2승 보시면 헥토. 헥토라는 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헥타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헥토 에어리어를 줄여가지고 헥타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보통 면적 단위인데, 그래서 헥토라는 단위는 10의 1승 차이가 10의 2승 차이가 있는 거고, 10의 3승 킬로라는 단위, 그 다음에 10의 6승이라는 것은 메가라는 단위, 10의 9승은 기가, 뭐 메가바이트 이런 거 할 때 메가, 기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다음에 10의 12승은 테라라는 기호를 써요.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거는 뭐 킬로라든지 밀리라든지 센티미터, 센티,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이 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량을 표현을 하는 단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길이 단위, 질량 단위, 뭐 부피 단위, 넓이 단위 이 순서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단위환산 인자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원소 주기율표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뭐 시험 문제가 항상,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긴 하지만 일단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올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또 나오면은 틀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문제 형태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저희가 계산기를 못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갖고 못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추세였어요. 근데 올해 시험만 보더라도 상당히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거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꼭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계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환경공학을 공부하실 때 계산 문제가 당연히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본인이 짐작을 하시고 본인이 계산 문제를 거의 공부를 안 하세요. 근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리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문제라도 계산기를 연습을 하실 때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뭐 소점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질에서 많이 쓰는 뭐 몰농도라든지 아니면은 당량 농도라는 노르말 농도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2016년에 나왔던 것도 몰 분율에 관련된 어떤 그 분율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기초 단위환산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소주기율표를 먼저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이 화학시험도 보시기 때문에 뭐 원소주기율표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질에서 필요한 아니면 대기에서 필요한 환경공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소주기율표는 1번부터 20번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부터 시작하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그래서 저 앞자만 따서 수엘리베, 붕탄질 뭐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은 원자량 같은 것들도 외우실 필요가 없고 원자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만약에 이렇게 썼다 얘가 뭔지 아시죠? 카드뮴 그 다음에 CR 같은 경우에는 크롬 아니면은 PB 같은 경우에는 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SR 이런 것도 있거든요. SR, 스트론튬. 그 스트론튬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트론튬은 수질에서는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론튬이라는 물질은 경도를 유발하면서도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론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원소 기호를 보셨을 때 원소명을 읽으실 수만 있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자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문제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 외에 왼쪽에 있는 20개 1번부터 20번까지니까 20개에 있는 원소들은 일단 원소명과 원자량 같은 것들을 다는 아니시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수소는 1이죠. 그 다음에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얼마죠? 12. 보통 우리가 이제 수질에서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을 처리하고 뭐 유기물을 분해하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유기물 안에는 항상 탄소가 들어가 있는 어떤 화합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는 원자량이 10이고 질소는 14, 탄소는 16, 나트륨이 23이고 마그네슘이 24.3인데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는 소수점 자르고 24로 보통 대입을 하거든요. 네, 공부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24.3이라고 쓸게요. 문제상에 마그네슘의 원자량 24로 대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24를 그냥 깔끔하게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P는 인이고 31이고요. 황은 32, 염소는 35.5, 칼륨은 39, 칼슘은 40이에요.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소 번호가 1번부터 20번까지 되어 있어서 원소 번호에다가 곱하기 대략적으로 2를 하시면 원자량이 나오는데 예외적인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인데 8번에 곱하기 2 하면 16 나오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20번인데 곱하기 2 하면 40 나오잖아요. 그쵸? 하지만 뭐 예외적인 거,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게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한 11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주 쓰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원자량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썼다시피 원소에 대해서 썼고 원소명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원자량에 대해서 썼는데 원자량이라는 것은 제가 옆에 쓴 내용을 보면 뭐 수소는 1이고 탄소는 12고 질소는 14고 이렇게 쓴 것처럼 옆에 단위가 붙지 않아요. 뭐 그람이라든지 미리그람이라든지 킬로그램 같은 단위가 붙지 않거든요. 근데 원자량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질량값이에요. 수소가 1이라고 했을 때 탄소는 몇 배 무겁냐 이런 상대적인 질량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소라는 원자를 진짜 쟀을 때 1g이라든지 1mg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를 붙이지 않고
단위를 붙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차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걸 무차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과목 자체가 수질이기 때문에 저런 원소들을 배우는 이유가, 원자들을 배우는 이유가 분자를 형성해서 얘네가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런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들을 뭐 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분자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원자 하나와 염소라는 원자 하나가 만나서 HCl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수소라는 원자 두 개와 황과 산소가 만나서 H2SO4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HNO3라든지 아니면 NaOH, CaOH2 이런 것들 형태처럼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어떤 분자를 형성을 하고, 이 분자를 일명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로 수질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수질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시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각각의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을 하겠죠. 각각의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을 하고, 위에서 원자량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량도 마찬가지로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하는 분자량도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단위가 없는, 얘도 무슨 수예요? 무차원수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으시면은 얘는 염산이 되고, 얘는 황산, 그 다음에 얘는 질산, 얘는 뒤에 있는 게 수산화잖아요. 그래서 OH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뭐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각각의 분자량을 한번 간단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수소가 원자량 1에다가 염소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35.5라고 했으니까 계산값은 36.5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1자리가 2개잖아요. 그 다음에 황은 32, 산소는 16자리가 4개 계산을 하시면 98 이런 식으로 계산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1, 질소가 14, 16자리가 3개 그러면 얼마지? 63 됐나요? 나트륨이 얼마였죠? 원자량? 23, 산소가 16, 수소가 1 계산하면 40. 마지막 수산화 칼슘까지, 칼슘이 40이고 가로 안에 있는 게 2개라는 얘기잖아요. 가로 안에 있는 분자를 형성하는 산소와 수소는 더해주시는 거고,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산소, 수소 곱하기 2 하시면 계산하시면 7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분자량은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원자량을 다 암기를 하셔서 기본적인 분자량은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건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염산, 황산, 뭐 수산화트륨, 수산칼슘, 나중에 탄산칼슘 이런 것들 형성까지 뭐 여러분들이 조금 단위들을 암기를 해놓으셨으면, 이 분자량을 암기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왼쪽에 제가 지금 분자량을 써놓은 값을 보면 36.5 옆에 단위가 안 붙었잖아요. 여기도 단위가 안 붙었고, 단위가 안 붙었고, 단위가 안 붙었어요. 왜냐하면 원자량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라고 했고,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한 분자량도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이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NaOH다라고 하면 NaOH에 40g 들어간 거랑 40kg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켰을 때 그 오염 정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단위를 붙이자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단위를 붙여서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자량에 미리그램을 붙일 수도 있고, 분자량에 킬로그램을 붙일 수도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조금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래서 분자량에 g을 붙였다라고 하면 그램 분자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미리그램의 분자량, 분자량에 미리그램을 붙였다 그러면 미리그램 분자량, 킬로그램을 붙였다 그러면 킬로그램 분자량,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되셨나요? 그러면 NaOH의 미리그램 분자량은 40mg이 될 것이고, 맞나요? NaOH의 킬로그램 분자량은 40kg, NaOH의 그램 분자량은 40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몰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죠. 몰이라는 거는 다 한 번씩 들어는 보셨죠? 몰이라는 개념.
뭐 교재마다 MOLE라고 쓰는 것도 있고 MOL이라고 쓰는 것도 있어요. 얘네 차이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강의실의 거리가 한 3m다 라고 하면 3m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근데 얘 원래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몰도 이런 차이예요. 원래 몰이라는 것은 MOL이라고 써야 되지만 기호로 표시를 하면 MOL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미터를 쓸 때 이렇게 쓰지 왼쪽처럼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도 그냥 MOL이라는 걸로 통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몰에 대한 화학적인 개념은 6.023 곱하기 10의 23개의 입자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화학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거지 우리는 화학적으로 보다는 어떤 단위환상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1몰이라는 것은 그람 분자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1몰에 대한 개념은 어떤 질량의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NaOH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NaOH 1몰이다 라고 하면 NaOH 몇 그램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g 들어가 있는 거죠. 1몰은 그람 분자량이니까. 그쵸? NaOH가 어떤 물에 1몰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4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2몰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8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3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12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에 대한 개념은 질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어떤 오염물질이 이 몰수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무방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몰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앞에서 제가 단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기초 계량 단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람이라는 것보다 10의 3승 작으면 미리그람 그 다음에 그람보다 10의 3승 크면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분자량도 그래서 그람, 미리그람, 분자량, 킬로그램 분자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몰이라는 단위 앞에도 뭐 밀이라는 접두어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리그람 분자량이다 라고 하면 1몰이라는 거 앞에 똑같이 뭐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돼요? 1ml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1ml몰은 미리그람 분자량. 예를 들어서 CaOH2 1ml몰은 수산화칼슘 1ml몰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면 74mg이라는 걸 아셔야지만 쉽게 단위환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킬로그램 분자량이다 라고 하면 그람 앞에 킬로라는 접두어가 붙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몰 앞에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1km몰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몰에 해당하는 양 1m몰, 1km몰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은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몰은 그람 분자량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나머지 뭐 밀이라든지 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두어를 붙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1몰은 그람 분자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를 쓰실 때 몰이라는 개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몰퍼리터라는 몰농도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몰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당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당량. 영어로는 equivalen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몰과 마찬가지로 equivalent를 이렇게 쭉 쓰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로 쓸 때는 앞에 있는 EQ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당량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원래 당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 1 원자량과 뭐 합하고 있는 양, 뭐 6.023 곱하기 10의 23개 입자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면 얘는 당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반응하고 있는 그 원자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량을 아시려면 일단은 당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면 일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 분자량 나누기 가수예요. 이제 가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산화수 라고도 하고 원자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산화수, 원자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삼가 크롬이 있고 육가 크롬이 있고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그 가수가 삼가, 육가, 뭐 철 같은 경우에는 이가철, 삼가철 이런 식으로 가수 자체가 의미하는 그 단위는요. 보통은
단위는 그러니까 정수예요, 정수.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걸로 그람 분자량을 가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NaOH 같은 경우에는 그람 분자량이 40g이잖아요. 이거를 가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얘는 1가거든요. 그래서 40g 나누기 1 이렇게 하면 어쨌든 단위는 g이라는 단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람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하지 않고, 가수는 단위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그람 분자량을 가수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미리그람 분자량 가수로 나눴다라고 하면 일당량 앞에 똑같이 뭐 붙이면 돼요? 미리당량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미리큐. 그래서 얘를 일당량이라고도 하고요. 그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람당량이라고도 해요. 그람당량. 그래서 1당량, 그람당량이라고 쓴 거는 1, 2Q를 의미하는 거고, 1ml당량 아니면 밀리그램 당량 아니면 1ml2Q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용어 자체가 좀 펼쳐서 쓸 수도 있고 단축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당량을 계산하려면 가수를 모르면 계산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가수 계산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이제 산화수라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교환전자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교환전자수를 다 따지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